안녕하세요. 밴딩 스케치입니다. 밴딩 스케치의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게 될 마카가 일반 마카나 매직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카 자체에서 물감이 나와 채색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색감이 마른 후에 다른 색으로 채색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색감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덮이면서 바뀌는 채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덮는다는 의미를 두어서 밴딩 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번 밴딩 스케치 수업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칸손의 교회라는 작품이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제로의 특성과 사용법, 채색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작품을 보시면 비록 작은 작품이긴 하지만 칸이 비교적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다양한 채색을 요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작 한손의 교회의 작품을 보시면 풍경화라는 장르에 비해서 색감의 종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화가가 그리는 것처럼 어렵게 붓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클림트가 표현한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보다 쉽고 알록달록 예쁘게 표현해 볼 거예요. 밴딩 스케치 자체가 어려운 미술이 아니면서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먼저 재료의 사용법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마카색이 잘 나오지 않을 땐 그냥 쓰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 놓고 톡톡 치시면 물감이 촉촉하게 나올 때 채색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호공에 대고 흔들면은 잘못하면 옷에 띌 수도 있으니 꼭 빈 종이에 대고 톡톡 쳐서 사용해 주세요. 채색하시다 보면 종이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찌꺼기들이 종이나 마카의 심에 묻어나는데요. 종이에 묻어있는 찌꺼기는 털어내시다 잘못하면 다른 색과 섞여서 채색이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종이에 묻은 찌꺼기는 나중에 마른 후에 털어내 주시면 되고요. 마카 심에 묻어난 찌꺼기는 그때그때 뜯어내 주셔야 해요. 채색하다 보면 다른 곳에 묻어버리거든요. 우선 맨 처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감으로 채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채색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으로,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처음엔 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색을 바꿔갈수록 채색할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손에 묻은 경우는 작품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금방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옷에 묻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채색 방법은 빨리 칠하고 싶다고 지금처럼 길게 칠하시면 면적은 넓게 사용이 될지 몰라도 마카 내에서 나오는 물감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채색이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짧게 꼼꼼하게 채색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완성도 있는 채색 방법이에요. 색 길이의 경계 부분은 아주 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주 살짝 겹치게 채색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줄 거라서 색의 경계 부분을 완성했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옆 칸마다 같은 색감으로 채색하지 마시고 다양한 색감으로 채색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채색을 하실 때 한 칸 칠하고 다른 색 꺼내 들고 하지 마시고 색감을 하나 꺼내셨으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자기가 채색하고 싶은 곳에 채색을 하시면 돼요. 대신 채색을 하셨을 때 바로 옆에 같은 색을 또 채색을 하시면 색감의 다양함이 덜해지고 면의 구분도 정확하지 않겠죠. 채색하실 땐 꽃 옷소매를 올리시고 채색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쓰는 마카가 옷감에 프레인팅 할 때도 쓰는 마카라서 옷에 묻으면 세탁이 어렵거든요. 손에 묻으면 씻으면 되니까 옷에는 안 묻게 주의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라 할지라도 채색 초기엔 어두운 색감을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작품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특히 검정색과 회색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채색의 후반부에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색하실 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둘레의 테두리를 먼저 해주시고 안으로 채색하셔야지 실수가 많지가 않아요. 수채화지 중에서 가장 두꺼운 종이 중 하나인 아르시지인데요. 일반 종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마카를 버티지를 못해요. 일반 종이는 종이가 심하게 울거나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하실 때는 종이의 경우에는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작품을 보시면 채색의 색감들이 거의 좀 비슷한 색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그냥 방법이기도 하고요.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전혀 다른 색감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채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채색을 다양한 색으로 하시려면 물질의 기본 색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나무는 나무색이 있고 잎사귀는 잎사귀 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채색하실 때 너무 제한적인 색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색으로 칠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색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늘을 분홍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요. 나무를 빨간색으로 채색을 할 수도 있어요. 색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 채색하실 때 훨씬 더 자유롭고 밝고 화려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검정색과 회색의 역할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채색이 거의 마무리되면 더 이상 사용할 색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썼던 색이나 전에 썼던 색도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땐 다시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쓸 색이 없을 때 검정색과 회색을 쓰게 되는데요. 검정색의 단점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작품이 너무 어둡게 완성될 수도 있고요. 회색의 단점은 많이 쓰게 되면 작품이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단조롭게 완성이 돼요. 대신에 검정색을 적당히 써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색을 화사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고요. 회색은 써주시면 주변에 어떤 색이 있던지 잘 어우러지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색이 더 이상 없을 때 잠깐씩 써주시면 아주 좋아요. 전체적인 채색이 끝난 후엔 은색 마카를 사용해서 테두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색의 경계마다의 어색한 마무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사이를 채워서 깔끔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색 마카 또한 잘 나오지 않을 땐 기존 마카처럼 빈 종이에 톡톡 치셔가지고 광이 잘 날 때 다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테두리가 끝나셨으면 조금 넓은 면적에 지금처럼 기본 패턴을 넣어 주셔서 완성도를 더 올려 주셔도 좋고요. 심플한 게 좋은 분들은 기본 테두리로 완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기 이니셜이나 사인을 작품 하단 빈 공간에 넣으셔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